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피디님 생각보다 음정 정확하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부를 게을리해선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거의 정말 원맨쇼를 하는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 조금 모아서 좀 주제별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설에는 저희가 이 레이어가 무엇인지 레이어와 관련된 질문들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블록체인 그리고 코인 이야기할 때 얘는 레이어 1이고요, 얘는 레이어 2예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게 뭔데요?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레이어 1은 뭐고 레이어 2는 뭘지. 자, 레이어와 관련된 질문들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으니까 저와 함께 시작해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레이어 1 그리고 레이어 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레이어 1은 정말 큰 생태계를 조성을 해주는 하나의 풀 같은 거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구동되는 게 레이어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확장성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쉬운 예시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이 레이어 1이고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레이어 2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는 뒤에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레이어 1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 1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레이어 1도 확실히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솔루션 안에서 이 확장성이 가장 두드러진다라는 점입니다. 그 대신 이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을 계속적으로 수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 레이어 1은 많은 코인들, 많은 플랫폼들을 품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 다만 단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블록체인 안에서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가 갑자기 확 증가했을 때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너무 많이 구동이 되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또 비용이 비싸지고 이런 문제들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레이어 1은 아주 큰 풀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좋은 네트워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코인들이 있을지 세 번째 질문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레이어 1 여러분들 하면 어떤 코인 대표적으로 생각나시죠? 가장 흔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레이어 1 코인 안에서는 1등이고요. 그리고 그 레이어 1 안에 올라가 있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수많은 레이어 2 코인들이 있죠. 근데 그 이더리움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솔라나입니다. 다들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솔라나. 그게 바로 레이어 1의 또 다른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블록체인 기술만 놓고 봤을 때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 transaction per second, TP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보다 더 넓은 확장성을 보유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선도주자가 이더리움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솔라나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언젠가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솔라나의 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솔라나 첫 번째 레이어 1 코인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오스도 있습니다. 이오스도 레이어 1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을 표방하면서 시장에 짠 하고 등장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확장성 문제에 봉착을 했었죠. 당시 이더리움은
POW 방식으로만 작동하고 있었고 이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 EOS가 반짝반짝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확장성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EOS 이 코인도 레이어 1 코인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니어 프로토콜이라고 니어라는 또 코인이 있습니다. 니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레이어 1,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이오스 같은 레이어 1 코인들이 이 합의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서 확장성을 개선했다면 니어 같은 경우는 샤딩을 통한 확장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니어가 그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샤딩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사실 최근 조금 관심이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레이어 1의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 그거의 대표 주자가 니어 프로토콜이다, 니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어 2로 넘어가서 레이어 2의 장점과 단점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장점으로 치면 블록체인 처리량을 더 늘리고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비용은 절감하면서 가장 중요한 확장성에도 도움을 주는 이 코인들,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기본의 블록체인 성능이나 기능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은 채 마치 그러니까 네트워크 전반적인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은 채 그 위에서 탑재가 돼서 구동되는 하나의 기술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레이어 2 코인들도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호환성에서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만 구동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 솔라나 위에서 구동되는 코인들이랑 호환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중간에 이거 연결을 해주는 또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생태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레이어들은 레이어 2 코인들은 다른 코인들과 호환이 안 된다는 게 또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더리움에 있는 사용자와 연결할 수 없다는 게 되겠죠. 근데 서로 상호 호환되는 게 생태계 확장에 좋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멀티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어 2에는 어떤 코인들이 있을까요? 유명한 코인들 굉장히 많죠. 일단 대표적으로 폴리곤, 매틱 들어보셨죠?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기반 인프라 설치를 보다 쉽고 또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코인인데요.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초기 때부터 이미 등장했던 레이어 2 코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오미세고라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 코인 또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 플랫폼인데 이 오미세고가 Unbanked the Banked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권을 완전히 다 풀어 헤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금융권을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 레이어 1에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AI 코인으로도 핫한 인젝티브 같은 경우도 레이어 2 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다양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탈중앙화 거래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크로스체인 기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레이어 2 코인들이 있는데 생태계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들 짜라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사진들이. 자, 여기를 통해서 레이어 2 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레이어 3 블록체인도 있나요? 왜냐면 방송에서 보통 레이어 1, 레이어 2까지는 하는데 레이어 3 이야기하는 거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레이어 3도 있습니다. 자, 레이어 3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프로토콜들을 호스팅하는 레이어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API나 UI, 스크립트, 스마트 컨트랙트 모두 이 레이어 3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속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레이어 이야기할 때 많이 들어보는 단어가 바로 사이드 체인입니다. 사이드 체인. 이 생태계마다
저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이드 체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 빠져 있어서 나중에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드 체인이 그럼 뭔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드 체인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인접한 트랜잭션 체인으로 일반적으로는 이 대량 거래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은 메인 체인과 독립적인 합의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사용자는 속도와 확장성을 위해 사이드 체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보안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배치된 거래 기록을 검증해주고 또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배워봤던 레이어 1, 레이어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3와 사이드 체인까지 정말 간단한 기초 내용만 훑어봤는데 다시 한번 조금 총 정리를 해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기본 레이어를 수정해서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밑단에 깔리는 프로토콜 레이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네트워크의 속도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이어 1.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기본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이 부하를 공유하는 오프체인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 레이어 2고요.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메인넷은 보통 특정 정보 처리 아니면은 트랜잭션 처리 작업을 레이어 2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위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적으로만 내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어 1과 레이어 2 그리고 레이어 3 그 위에 또 레이어 4까지 다양한 레이어 층들이 우리 생태계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조화로운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설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저희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